네, 2023년 2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과 중국, 러시아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길이야. 우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북한과 주사파의 공통점도 거론하고 싶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현재 시간으로 2월 20일 열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아니지 ICBM 발사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종료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북한이 ICBM 발사를 하니까 북한 같은 나라는 ICBM을 갖지 않기로 했고 핵무기도 갖지 않기로 하지 않느냐. 규탄해야 된다.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도 동의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5개 나라만 핵무기를 갖기로 지들끼리 약속을 했거든. 분명히 이거는 동의해요. 그런데 북한을 규탄하거나 제재하자는 이러한 합의안에는 동의를 안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들이. 다이빙이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인데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됐습니다. 모든 관련 당사국이 긴장을 고조하고 계산착오를 조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위험한 행동하지 말라. 북한도 미사일 쏘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압박을 가해서 니들이 쐈다고 압박을 가해서 또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 일제 가만히 있어라 이겁니다. 원래 초부터 미국과 그 동맹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을 겨냥한 연합 군사 활동을 증강하고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한 거니까 한미 연합훈련, 미일 연합훈련 하지 마라. 북한도 ICBM 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쌍중단 쌍궤 병행입니다. 이 중국 친구들이요. 참 괘씸해요. 북한에 핵 개발을 하지 말라. 핵실험을 하지 말라. 중단을 요구합니다. 대신에 북한을 그렇게 자극하는 거는 한미 연합훈련이고 한미 군사훈련이니까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고 주한미군 나가라 이럽니다. 쌍중단. 그리고 쌍궤 병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말장난이죠. 뭔가 원인이 일어났는데 원인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고 둘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궤변입니다. 요 논리를 중국이 굉장히 만들어서 오래전부터 써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러 내가 그래서 중국에 쫓아갔던 박근혜 대통령이 바보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중국은 이 논리를 오래전부터 내세우는데 중국을 설득해서 우리 편 만들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자. 절대로 안 하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때문에 중국이 져야 하는 짐을 상당 부분 덜고 있는데 왜 북한의 핵 개발을 막겠어요. 그걸 박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까지 가서 하다가 결론적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친미 노선을 강화하니까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맺고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위안부 합의도 하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그대로 박근혜 하야 공작을 펼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좌파들이 날뛰는 세상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조차도 문재인한테 주사파한테 퍼주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 국제정치를 잘 못 배우면 되게 위험합니다. 이제 유엔에서조차도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벌써 2017년부터 유엔에서 합의가 안 돼요. 계속 쌍중단 쌍궤 병행 얘기하면서 너희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 이게 2017년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 뜨는 시점입니다.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유엔이라고 하는 거는 2차 대전에서 독일, 일본을 항복시킨 연합국 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겁니다. 연합국은 다 친미 국가였죠. 근데 딱 그 나라가 이기고 난 다음에 중국과 특히 소련이 공산권이 되면서 미국과 대립했어요. 연합국끼리의 대립이 냉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미국은 그걸 바로 간파를 하고 1949년인가요? 유럽에서는 미국 중심의 연합국을 가지고 또 패전국이지만 미국이 편든 나라를 갖고 나토를 만들었고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리고 한국을 가지고 미일 동맹, 한일 동맹 만들었던 겁니다. 유엔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동맹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유엔 체제 갖고 북한을 어떻게 하자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는 나토로 대응하고, 북한의 도발, 중국이 대만 치려고 하는 거는 한일 동맹, 미일 동맹으로 대응하는데, 이 주사파들은 가끈 전술이라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시키고 있죠. 그래서 한일 동맹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일 관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한미 동맹도 삐걱이고 미일 동맹도 삐걱이고,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북한이 주도하고 주사파가 날뛰는 이 민족주의 작전에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북한한테 속고 중국한테 속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의 쌍중단 이런 걸 보면서요, 지금 이재명 씨가 자신의 죄가 좀 문제가 많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참 자범이죠, 자범. 진중권 씨가 얘기한 대로. 근데 지금 이 이재명 씨가 뭐라 그런가 하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면서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윤 정부가 경제를 못한다.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위기 대응센터 출범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정부마저 경기 둔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가 1% 성장률도 깨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나오면서,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시장 만능 논리만 키우고 있고 민생을 안 살린다, 이런 걸 떠들고 있어요. 그래, 윤석열이 못하는 걸 떠드는 거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 죄 있으니 넌 들어가라는 거 이거예요. 전혀 딴소리 하는 거지. 민생 떠들고 있어요. 이게 우기리합니다. 이런 궤변들입니다. 이 궤변 논리를 잡기 위해서 제가 바로 앞편에서 불경을 인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흔들리지 말고, 지금 뭐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죠. 의석도 많고, 물론 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해라. 무쏘의 뿔처럼 흔들리지 말고 꼿꼿이 가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신있게 가라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지금 북한의 위협을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오는데, 미국의 무슨 뭐 어떤 학자가 나와서 북한이 이번에 쏜 화성 15형이 그냥 바다에 떨어졌잖아요. 이 북한이 고각 발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직각으로 가깝게 떨어지니까, 근데 미사일은 빵 쏴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비스듬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대기권으로 이게 5,000km까지 올라왔다 대기권 한 100km쯤 들어오게 되면 공기랑 부닥치는데, 옆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기랑 오래 마찰하죠. 또 공기가 점점 짙어지니까 튕겨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들어오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빨리 들어오면 온도는 높아지지만 시간은 짧은데, 그래서 이 핵탄두가 이렇게 쭉 오다 보니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리엔트리 비클, 리엔트리, 공기 없는 데로 나갔다가 다시 공기로 들어오는 게 리엔트리, 재진입이죠. 재진입을 하는 핵탄두를 보호하는 비클은 이게 탈 것이잖아요. 그 껍데기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도를 견디는 거지. 이게 없으면은 핵폭탄은 의미가 없죠. 근데 북한이 과연 리엔트리 비클, RV라고 약칭합니다. 그걸 만들었는지, 그게 없다면은 ICBM은 미완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더군다나 장거리 쭉 옆으로 날아와서 들어갈 때는 공기가 오래 타고 튕겨나갈 수 있으니까 리엔트리 비클이 성능이 좋아야 돼요. 이거는 북한이 탄두는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리엔트리 비클은 증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다, 뭐 이런 류의 주장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자꾸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무시하고, 아직 시간이 있어, 여유 있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골로 간 거거든요. 1991년인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고 나서 지금 30년째 북한은 핵을 못 만들 거야, 그런 아니란 생각하다가 북이 벌써 6번 핵실험을 했는데도 아직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고요. 제가 뭐 얘기할 때마다 저보고 상당히 강경이다 우파다 그러는데, 우파고 뭐고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북한이 저 정도 되게 되면 우리 일점 불사를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늘 궁금했는데, 우리 공군에서 KC-330 공중급유기를 띄워서 F-35A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이거 참 쓰기도 그랬고
진짜 우리 다목적 급유기 갖고 와서 공중급유 훈련 하니까 공군사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진도 얼핏 본 것 같기도 한데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목적 저걸 수송기로만 쓰고 급유기로는 못 쓴다는 얘기가 제법 있었는데 F-35A한테 기름 장난 하나도 없었거든요.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F-35A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비행기는 뜰 때 무겁잖아요. 한 10몇 톤, 20몇 톤 되잖아요. 그걸 뜨려면 엔진을 풀파워로 해서 뜨지 않습니까? 또 중력은 지표면이 제일 높고 올라갈수록 약하잖아요. 이 강력한 중력을 뚫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연료도 제일 많으니까 제일 무겁고 그 기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미 달리는 속도가 있으니까 기름을 덜 써요. 그래서 이륙할 때 또 무장도 많이 달면 더 무겁고 그 뜨고 나면은 기름이 반밖에 안 남아서 적을 치러 가지 못합니다. 짧아서 돌아와야 되니까. 그 때문에 급유기가 미리 떠 있다가 축 떴을 때 그때 가서 공중급유 기름을 만땅 채워주면 적을 때리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급유기는 그래서 전략공군이 되는데 중요한 건데 그 훈련을 하느냐 F-35A로 하느냐 그랬는데 드디어 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40대의 F-35A를 편대로 나눠갖고 쭉쭉 띄워갖고 기름 우리 4대의 급유기가 있죠. 뭐 적당히 배분해서 이 기름 넣어주는 거는 막 고속으로 쏴주니까 금방 채우죠. 채우고 때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F-35A는 내부에다가 뱃속에다가 폭탄을 집어넣잖아요. 그 탁 닫으면은 스텔스가 되는 거예요. 주렁주렁 달고 가면 이게 적 레이더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동아일보를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 쓴 기사가 신동아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라. 알렉산더 대왕이 꿈을 키우고 있을 때 지금 터키 지역에 가게 되면 고르디우스의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매듭이 있는데 아무도 못 푼답니다. 이 매듭을 푸는 자 세계를 정복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아무도 못 풀어요. 알렉산더도 젊었을 때 가서 딱 보더니만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칼을 꺼내서 탁 잘라버려. 풀렸죠. 그래서 뭔가 하면 남만은 복잡한 건 못 잘라. 그래서 쾌도 남마 잘라버리라 이겁니다. 그게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탁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쌍중단 쌍계병 또 이재명이 저렇게 뭐 민생 어쩌고 하는 거는 남마처럼 얽힌 겁니다. 저거는 딱 자르는 거예요. 근데 고르디우스 신전에 이 매듭을 푸는 자 세계를 정복하리라. 그리고 그는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시켰어요. 대신에 그는 당신의 부인도 총 맞아 죽고 본인도 총 맞아 죽고 비극적이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본인 또한 하야를 당하고 쓸쓸히 죽고 전두환 대통령도 큰 문제를 풀었지만 본인이 역시 비난 속에 죽고 이게 역사의 정치가 혁명가들의 공통점이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덤비는 도전에 대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러한 혁명가적 기질을 대통령들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부닥친 북한의 도전, 이재명의 도전, 이재명을 앞세운 주사파의 도전을 맞서려면 그런 기질이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앞방송에서 윤석열, 무사히 풀처럼 꿋꿋이 가라 그랬던 겁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합니다. 계속 궤변을 만들고 무슨 뭐 인본주의자처럼 꾸미는 주사파 북한에 속지 맙시다. 이재명과 중로의 공통점 우기리야 궤변론자들입니다. 이들을 정리하는 방법은 알렉산더가 보였듯이 목숨을 걸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는 길입니다. 중국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민주화에 돼야 어쩌면 우리는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있는 한은 어렵습니다. 과거 제가 한창 공부할 때 공산국가가 민주국가가 되면은 그때는 하도 공산주의 위협이 강해서 민주평화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다당제 국가인 러시아가 저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 꼭 그것만도 아니죠. 근데 일단은 중국을 민주국가로 바꿔놓고 중국 공산주의를 없애야 돼요.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확실히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지키는 게 평화인데 평화는 거저 얻는 게 아니라 bloodied peace, 피투성이로 피 흘려 얻었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걸 공짜로 인식시켜주고 나눠주고
인심 쓰는 척하는 주사파 문재인, 이재명류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과 중로의 공통점은 우기리하다. 윤석열은 속지 말고 무쏘의 뿔처럼 꿋꿋이 가라. 감사합니다.